크리스탈 와인잔이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이며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장식을 비추었다. 이서영과 강지훈 부부의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는 그들 지인들 사이에서 올해의 가장 큰 행사가 될 예정이었다. 50여 명의 하객이 모범적인 부부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서연은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우아한 스타일로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 옆에는 완벽하게 맞는 턱시도를 입은 지훈이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다. 귀한 손님 여러분, 이 저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감동적인 축사를 기대하며 연회장은 조용해졌다. 서연이 남편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 속 무언가가 그를 순간 망설이게 했다. 10년. 그것은 한평생이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는 연극적인 쉼을 두며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나는 결혼 첫날 밤부터 당신이 역겨웠어.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흔들렸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새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졌다. 누군가는 숨을 헐떡였고 누군가는 이것이 서투른 농담이라 생각하며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이웃 테이블에 앉아있던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 수지는 냅킨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지훈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의 사업 파트너인 민수가 친구의 재킷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그러나 지훈은 눈에 야만적인 광채를 띠고 비틀거리며 서서 자신이 만든 효과를 분명히 즐기고 있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10년 동안 나는 이 맛없는 닭 같은 여자를 참아내며 사랑하는 남편인 척했지. 하지만 오늘 우리 기념일에 나는 정직하고 싶어. 서연, 당신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나 드레스에 주름을 폈고 모두가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음향 장비 옆에 서 있는 사회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 근육 하나 떨리지 않았다. 재생하세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연회장의 불이 꺼졌다. 결혼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서 영상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테이블 옆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찾아온 정적 속에서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게 뭐야? 서연?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모든 거짓된 허세를 잃고 떨렸다. 스크린에는 검은 배경에 황금색 글씨로 10년의 행복이라는 제목이 나타났고 그들의 결혼식 춤에 조용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첫 장면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서연과 정장을 입은 지훈이 춤을 추는 모습이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건 그들의 결혼식이잖아. 진홍색 드레스를 입은 누군가의 이모가 속삭였다.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서연은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불꽃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이 파티가 있기 일주일 전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아침부터 두통에 시달려 회사에 조퇴를 요청하고 남은 하루를 침대에서 보내기로 했다. 집은 고요했다. 지우는 회사에 있었고 딸 하윤이는 학교에 있었다.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누우려던 참에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이상하네,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데. 그녀는 기기를 손에 들고 생각했다. 화면이 켜지며 읽지 않은 메시지가 나타났다. 자기야, 오늘 올 거지? 자기가 좋아하던 속옷 샀어. 키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딸의 생일. 지우는 절대 바꾸지 않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열었다. 그녀가 본 것은 침대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어떤 아름이라는 여자와의 몇 달간의 대화. 그들의 관계의 성격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녀와 하윤이를 위한 자리가 없는 미래에 대한 계획론이었다. 서연아, 너 오는 거야? 다음 날 카페에서 마주 앉은 수진이 걱정스럽게 친구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눈물 어린 얼굴을 들었다. 수진아, 그 사람. 다른 여자가 있어. 반년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친구의 손을 잡았다. 말도 안 돼. 지훈 씨가? 하지만 너희, 일주일 뒤에 기념일이잖아.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10년. 10년 동안 난 바보였어. 제일 역겨운 게 뭔지 알아? 기념일이 지나고 나면 나랑 어떻게 이혼할지 논의하고 있더라고. 재산 분할에 그게 중요하대.
수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서연아, 이걸 그냥 참고 있을 건 아니지? 당장. 아니. 서연이 갑자기 등을 폈고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 아니, 수진아. 난 소란 피우지 않을 거야.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내 지인 중에 최동철 씨 기억나? 사설 탐정이야. 이미 그에게 전화했어. 수진이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서 뭘 할 건데? 서연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평생 기억할 기념일을 선물해 줄 거야. 그리고 모두가 기억하게 될 거야. 전직 형사이자 현직 사설 탐정인 최동철은 서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수첩에 메모했다. 그러니까 재판에 필요한 불륜 증거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가 확인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모든 게 필요해요. 어디서 만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그의 과거에 대해서도 전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나에게 구애했는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요. 최동철이 생각에 잠겨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비용이 꽤 들 겁니다. 돈은 문제되지 않아요. 서연이 잘라 말했다. 남편이 관리하지 않는 제 개인 비자금이 있어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3일만 주십시오. 그런데 과거 정보는 왜 필요하신 거죠? 이혼에는 필요 없을 텐데요. 서연이 일어나 치마를 정돈했다. 그건 다른 용도로 쓸 거예요. 그냥 당신의 일을 잘해주시면 돼요. 문과에서 그녀가 돌아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기념일에 손님으로 와주셨으면 해요. 제 먼 친척으로 소개할게요. 최동철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동의했다. 다음 며칠 동안 서연은 노련한 배우의 솜씨로 사랑하는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여보, 우리 기념일을 위해 강남의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녀가 저녁 식사 중에 속삭였다. 50명 정도 올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보, 당신 좋을 대로 해. 우리 가족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비디오 촬영 감독도 불렀어요. 10년간의 우리 사진과 비디오를 모아서 말이에요. 지훈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 감상적인 게 왜 필요해? 어머 지훈 씨. 서연이 그의 손등에 손을 얹아 그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요. 나중에 하윤이가 보고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딸의 이름이 언급되자 지훈은 부드러워졌다.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가 들지만 알려줘. 서연이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내가 다 지불할게. 우리 기념일에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엄마, 왜 울어? 하윤이가 저녁에 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서연이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기쁨의 눈물이란다 아가. 곧 아빠랑 엄마의 기념일이거든. 소녀가 엄마의 침대로 기어 올라왔다.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 순수한 아이의 질문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물론이지, 얘야. 서연이 딸을 껴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 하윤이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소녀는 생각에 잠겼다. 사랑했구나. 그럼 지금은? 서연이 딸을 더 꽉 껴안았다. 지금은 널 사랑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윤이가 만족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나도 엄마를 사랑해. 그런데 아빠는 요즘 좀 이상해. 더 이상 나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아.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아가.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약속할게. 최동철은 실망시키지 않았다. 3일 후 그는 두꺼운 자료 폴더를 가져왔다. 남편분께서는 별로 조심하지 않으시더군요. 그가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박아름이라는 여성과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그녀는 그의 부서에서 일하고 28세, 미혼입니다. 서연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인형 같은 얼굴의 젊은 금발 여성이 호텔 입구에서 그녀의 남편에게 안겨 있었다. 과거에 대해서는요? 그녀가 물었다. 최동철이 또 다른 폴더를 꺼냈다. 이건 더 어려웠지만 흥미로운 것을 좀 찾았습니다. 남편분께서는 10년 전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큰 빚을 졌는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의 딸과 결혼하고 모든 빚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뭐가 있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제 지인이 남편분께서 총각 파티를 했던 클럽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기록용으로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흥미로운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USB를 건넸다. 집에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호텔의 카메라에도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최신 녹화가 필요하시다면. 서연이 일어섰다. 필요해요. 특히 대화가요.
그가 나에 대해, 우리 가족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최동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념일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집에서 서연은 서재의 문을 잠그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나이트클럽의 영상이 나타났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분명히 취한 지훈이 친구들과 함께 VIP 구역에 앉아 있었다. 자, 지훈아 결혼 생활 준비됐어? 민수가 웃었다. 선택의 여지가 있나? 지훈이 잔을 비웠다.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하면 부사장 자리를 약속했어. 그리고 내 빚도 갚아줄 거고. 그래도 꽤 예쁘잖아. 누군가 말했다. 맛없어. 지훈이 마치 싱거운 국을 먹은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열정도 불꽃도 없어. 하지만 그게 더 나아. 내가 어디서 누구랑 있는지 묻지 않을 테니까.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중요한 건 처음 얼마 동안 사랑에 빠진 척 참는 거야. 그 후에는 두고 봐야지. 어쩌면 2년 뒤에는 즐거움을 위해 애인을 둘지도 몰라. 서연은 녹음을 껐다. 분노와 고통으로 손이 떨렸다. 처음부터 그랬구나. 첫 순간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기념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기획자들과 만나 메뉴, 장식, 음악을 논의했다. 큰 스크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호텔 지배인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영화를 상영할 거예요. 물론입니다, 강 사모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침묵의 대가로 3배의 돈을 지불한 비디오 촬영 감독과 함께 영화 작업을 했다. 남편을 위한 서프라이즈예요. 그녀는 설명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밀리에 편집하고 있어요. 젊은 감독은 자료를 열심히 작업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서연이 비웃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행사를 이틀 앞두고 지훈이 갑자기 준비에 관심을 보였다. 서연아,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있을까? 결국 가족 행사잖아. 서연이 순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여보, 이미 다 지불했고 손님들도 초대했어요. 당신 부모님도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오시는데. 지훈이 얼굴을 찡그렸다. 부모님은 왜 부르셨어? 왜라니요? 아드님과 며느리의 10주년이잖아요. 전화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지훈은 혼잣말로 욕을 하고 방을 나갔다. 서연은 그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아름아, 토요일은 안 되겠어. 그 바보가 온 도시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 그래, 약속한 거 알아. 조금만 더 참아줘. 자기야, 이 서커스가 끝나면 이혼 절차 밟을게. 수진이 드레스 고르는 것을 돕기 위해 왔다. 서연아, 정말 확신해? 그냥 이혼 소송을 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녀는 옷들을 뒤적이며 물었다. 아니. 서연은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그는 10년 동안 나를 모욕했고 나를 바보로 여겼어.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해야 해. 하윤이는?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부모님 댁으로 보낼 거야. 아이가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너 정말 강해졌구나. 서연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수진아, 난 항상 사랑이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고 희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 기념일 아침은 시벌치고는 유난히 화창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다. 지우는 아직 침대에서 흩어져 자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 방울의 후회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아내는 오직 공허한 뿐이었다. 기념일 축하해 여보. 그녀는 침실을 나오며 속삭였다. 부엌에는 이미 예쁜 드레스를 입은 하윤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너무 떨려요.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서연이 딸을 껴안았다. 그래, 아가, 아주 중요한 날이야. 점심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갈 거야. 알았지? 어른들은 지루한 행사를 할 거거든. 하윤이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영화 보고 싶어요. 네가 좀 더 크면 보게 될 거야. 서연이 딸의 이마에 뽀뽀했다. 아이들은 보지 않는 게 더 좋은 것들도 있단다. 미용실에서 서연은 여왕처럼 대접받았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남편분께서 넋을 잃으실 거예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기를 바랐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동철의 메시지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의 마지막 녹화는 특히 좋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서연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의자에 기댔다. 공연 시작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지우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부스스하고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서연아, 내 턱시도 어디 있어? 그가 소리쳤다. 옷방에 늘 있던 자리예요. 그녀가 욕실에서 대답했다. 그리고 커프스 단추도 잊지 마세요. 5주년 때 내가 선물한 거요. 지우는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순순히 옷을 입으러 갔다. 1시간 후 그는 서연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나왔다. 어때? 그가 넥타이를 고치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름다워요. 서연이 일어나 드레스를 뽐내며 말했다. 우리 파티에 갈 준비 됐어요. 지훈이 그녀를 평가하는 눈으로 훑어보았다. 나쁘지 않네. 나이에 비해서는. 서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도 잘 유지했네요. 아름이가 인정하겠어요? 순간 방 안에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지훈이 창백해졌다. 뭐? 무슨 아름? 서연이 순진하게 눈을 깜박였다. 당신 부서의 박아름 씨요. 당신 부서 전체를 파티에 초대했잖아요. 괜찮죠? 지훈이 힘겹게 침을 삼켰다. 물론이지. 그냥 미리 알려줬어야지. 어머 여보, 미안해요.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나저나 그녀가 온다고 확답했어요. 심지어 뭘 선물할지 묻더라고요. 당신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가요. 우리 기념일에 늦고 싶지 않네요. 차 안에서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핸들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고 서연은 평온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그가 입을 열었다. 아까 당신 나이에 대해 말한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항상 생각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특히 술 마셨을 때. 지훈이 움찔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결혼 전 총각 파티랑 처녀 파티 기억나요? 지훈은 더욱 긴장했다. 희미하게. 그날 술을 많이 마셨어. 그래요, 알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아주 많이. 그리고 말도 많이 했죠. 호텔은 축제 분위기로 분주했다. 손님들이 이미 모이기 시작했다. 웨이터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세팅을 확인했다. 서연아, 지훈아. 서연의 어머니가 사위를 껴안기 위해 달려왔다. 정말 기쁘구나. 10년이라니 정말 멋지다. 지훈은 축하를 받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가 몰래 연회장을 훑어보며 아름을 찾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8시에 올 거예요. 서연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 늦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했어요. 지훈이 움찔했다. 서연아, 무슨 꿍꿍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저녁이 모두에게 기억에 남았으면 해서요. 손님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친척, 친구, 동료들. 연회장은 점차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최동철은 서연의 부산에서 온 먼 사촌으로 등장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훈은 무언가 중얼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모든 준비됐나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탐정이 똑같이 조용히 대답했다. 촬영 감독은 이미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8시에 아름이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몸에 꼭 끼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불안하게 멈춰 섰고 서연이 직접 그녀를 맞으러 갔다. 아름씨,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녀는 여자의 팔을 잡았다. 지훈씨가 당신에 대해 정말 많이 얘기해요. 대체할 수 없는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아름이 얼굴을 붉혔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어머, 그러지 말고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요. 결국 당신은 내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니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녀는 여자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지훈 씨 옆에요. 대화하기 더 편할 거예요. 지훈은 아름이 어디에 앉는지 보고 와인에 살에 들릴 뻔했다. 옆에 앉은 민수가 팔꿈치로 그를 찔렀다. 야, 왜 그래? 내 비서야? 지훈이 기침을 했다. 부서 직원이야. 민수가 휘파람을 불었다. 와, 요즘 비서들 대단하네. 서연이는 질투 안 해? 지훈은 아내에게 겁먹은 눈길을 보냈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의 어머니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손님들은 먹고 마시며 부부의 행복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서연은 미소 짓고 웃고 축하에 답했다. 하지만 근처에 앉아있던 수지는 친구가
와인잔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사회자가 마이크를 두드렸다. 이제 특별한 순간이 왔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가장이신 강지훈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섰다. 그녀가 10년 동안 사랑했던 그 남자, 와인잔을 손에 들고 일어나 그 끔찍한 말들을 내뱉었다. 하지만 서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렸고 계획했다. 왜냐하면 행사를 3일 앞두고 최동철이 마지막 녹음 파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지훈이 아름과 침대에서 기념일의 아내를 어떻게 모욕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모두 앞에서 그녀가 역겹다고 말할 거야. 그녀도 알고 모두가 알게.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을 하면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다들 들었으니까. 아름은 킥킥거렸다. 자기 정말 용감해. 그녀가 뭘 하겠어? 울면서 도망가겠지. 그녀는 조용하고 억눌려 있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이제 스크린이 살아나고 그들의 첫 춤의 음악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결혼식 왈츠를 추고 있는 젊은 자신과 지훈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름다운 커플, 행복한 얼굴, 사랑으로 가득 찬 눈. 아니면 아니었을까? 이제 진실을 아는 그녀는 남편의 미소에서 거짓을, 그의 눈빛에서 계산을 보았다. 카메라는 그가 신부를 보지 않고 그녀의 머리 너머를 보는 모습, 기계적으로 춤 동작을 하는 모습, 몰래 시계를 쳐다보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건 우리 결혼식이에요. 서연의 내레이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심지어 부드럽게 들렸다. 2014년 10월 4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화면의 장면이 바뀌었다. 그들이 케이크를 자르고 지훈이 그녀에게 한 조각을 먹여주고 서약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고 아낄 것을 맹세합니다. 지훈의 젊은 목소리가 들렸다. 연회장에서 누군가,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흐느꼈다. 하지만 그때 화면이 바뀌었다. 5시간 후라는 자막이 나타났다. 화면에는 지훈이 총각 파티를 했던 바로 그 나이트클럽이 다시 등장했다. 결혼식 후에 다시 그곳에 간 것이었다. 녹화 품질은 좋았지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지훈아, 여기서 뭐해? 신혼 첫날 밤이잖아. 민수가 웃었다. 젊은 아내가 보내줬어? 화면 속 지훈은 아직 결혼식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미 상당히 구겨져 있었다. 그가 잔을 비웠다. 차에서 선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어. 40분 정도 시간 있어. 그래서 여기로 도망쳤다고? 겁도 없이. 누군가 화면 밖에서 웃었다. 에이, 신경 꺼. 지훈이 손을 흔들었다. 하루 종일 사랑에 빠진 척하는 게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미소 짓느라 턱이 아플 지경이었어. 하지만 괜찮아. 이겨낼 거야. 중요한 건 그녀의 아버지가 이미 나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야. 월요일부터 새 사무실이야. 연회장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손님들은 씹는 것을 멈추고 손에 든 와인잔을 들고 얼어붙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시트처럼 창백해졌다. 서연의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화면에서는 오래된 대화가 계속되었다. 그래도 꽤 예쁘잖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 끄고 다른 사람이라고 상상하면 지훈이 웃었다.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녀는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순진한 바보야. 오늘 내가 반지를 끼워줄 때 행복해서 거의 울 뻔했어. 나는 그저 이제 확실히 직책을 얻고 빚을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아름은 자기 자리에서 땅으로 꺼지고 싶은 듯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다. 지훈은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영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영원히 연기할 수는 없잖아. 화면 속 민수가 말했다. 누가 영원이라고 했어? 지훈이 딸꾹질을 했다. 2년 참다가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땐 두고 봐야지. 어쩌면 즐거움을 위해 애인을 둘지도 몰라. 그리고 그녀는 집에서 애나 낳으라고 해.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이상적인 아내지. 이거 꺼! 지훈이 갑자기 소리치며 스크린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미리 경고를 받은 호텔 보안 요원들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를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강지훈 씨, 진정하십시오. 건장한 경호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의 가족 행사잖아요. 화면에는 그 사이 10년 후라는 새로운 자막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생활의 연대기가 흘러나왔다. 생일, 새해, 휴가. 어린 하윤이가 첫걸음을 떼고 지훈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족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동시에
마치 다른 차원에서처럼 다른 장면들이 흘러나왔다. 지훈이 모르는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고, 차 안에서 누군가와 키스하고, 다른 여자와 레스토랑에 있는 모습. 아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내레이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야근, 이상한 전화, 낯선 향수 냄새를 스스로에게 설명했죠. 편집증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가족이라고. 3개월 전 이걸 보기 전까지는요. 화면에는 휴대폰 메시지 대화 내용이 나타났다.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아름아, 자기야, 보고 싶어. 이닭 같은 여자가 또 나한테 잔소리야. 내 불쌍한 자기, 빨리 와.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지 알아. 가고 있어. 회의라고 말했어. 바보는 다 믿어. 서연의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아버지는 일어나려 했지만 아내가 소매를 잡고 말렸다. 연회장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분개했고 누군가는 서연을 동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스캔들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미 호텔방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서연은 포르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썼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장면이었다. 지훈과 아름이 침대에서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다. 언제 이혼할 거야? 아름이 투정을 부렸다. 결혼 10주년 후에 지훈이 대답했다. 내 변호사가 재판에 중요하다고 했어. 모든 것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아파트, 별장, 계좌까지.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회사도 부분적으로 내 거야. 딸은 공동 양육권. 주말에나 보게 되겠지. 그 이상은 필요 없어. 나도 더는 원치 않아. 하윤이. 딸의 이름이 언급되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를 부모님 댁에 보낸 게 다행이야. 아이는 아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서는 안 돼. 화면에는 그 사이 마지막 녹화가 나타났다. 오늘 아침 지훈이 감시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민수야. 오늘 쇼를 좀 할 거야. 모두 앞에서 그녀가 역겹다고 말할 거야. 모두가 진실을 알게.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 10년 동안 이 맛없는 닭 같은 여자를 참았어. 이제 됐어. 이 일이 끝나면 바로 이혼 소송을 할 거야. 그리고 그거 알아? 난 심지어 기뻐. 마침내 이 짐을 벗어던질 수 있으니. 스크린이 꺼졌다. 찾아온 정적 속에서는 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누군가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렸다. 서연이 천천히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에서 그는 눈물이나 고통이 아닌 그보다 더 나쁜 얼음 같은 경멸과 승리감을 보았다. 너 다 알고 있었구나. 그가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고 있었어? 서연이 고개를 기울였다. 모든 시간은 아니에요. 마지막 3개월 동안만. 하지만 그거 알아요, 여보? 그걸로 충분했어요. 당신은 첫날 밤부터 나에게 역겨웠어요. 단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그러나 상영을 계속하기 전에 서연은 멍한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귀한 손님 여러분, 이 어색한 상황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여성의 목소리치고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우리 기념일에 정직하기로 결심한 이상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나에게 구애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그나저나, 지훈 씨, 우리 첫날 밤 기억나요? 아니면 술 때문에 모든 기억이 지워졌나요? 지훈은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움찔했다. 서연아, 당장 이 서커스 그만둬. 오, 아니에요, 여보. 서연이 미소 지었다. 공연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당신이 정직함을 원했잖아요. 받으세요. 화면에는 10년 전 기업 파티 장면이 나타났다. 서연의 아버지가 소유한 건설 미래라는 회사가 또 다른 성공적인 한 해를 축하하고 있었다. 소박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서연이 뷔페 테이블 옆에 서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서연이 내레이션으로 설명했다. 저는 그때 런던에서 MBA를 마치고 막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제가 회사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일하라고 하셨죠. 저는 개발부의 평범한 매니저였어요. 화면에 지훈이 나타났다. 젊고 성공에 굶주려 있었고 싸구려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카메라가 그가 서연을 발견하고 옆에 서 있는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순간을 포착했다. 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고 딸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것이 보였다. 주의 깊게 보세요. 서연이 계속했다. 여기서 그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건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에요. 귀한 손님 여러분, 이건 계산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클로즈업된 화면에서 지훈의 눈이 낭만적인 불꽃이 아닌 지극히 상업적인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고치고 어깨를 펴고 샴페인 잔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영업부의 강지훈입니다. 녹음된 그의 목소리는 아첨하는 듯했다. 서연이에요. 화면 속 여자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냥 서연. 지훈이 미소 지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에게는 너무 소박한 이름이네요. 이서연입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그리고 지훈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혼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정보가 확인된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모습을 보게 해드려 죄송해요. 서연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턱을 너무 꽉 다물어 근육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진실을 아셔야 해요. 모두가 알아야 해요. 그녀는 촬영 감독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화는 계속되었다. 화면에는 구애 기간의 장면들이 편집되어 흘러나왔다. 지훈이 사무실에 꽃을 가져오고 레스토랑에 초대하고 낭만적인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모습. 그는 매우 끈질겼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매일 꽃, 선물, 칭찬이 이어졌죠. 저는 젊고 경험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후 다른 장면들이 나타났다. 지훈이 서연과 데이트를 마친 후 들렀던 바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대화는 선명하게 들렸다. 카사노바, 어떻게 돼가? 바텐더가 위스키를 따르며 물었다. 괜찮아. 지훈이 잔을 비웠다. 물었어. 로맨틱한 척 해야 해서 좀 힘들지만 어제는 2시간 동안 시를 읽어줬는데 토할 뻔했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당연하지. 그녀 아버지가 이 도시 건설 시장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 결혼하면 가난은 끝이야. 결혼식까지만 버티면 돼. 그 애는 꽤 순진해서 기다리길 원해. 바텐더가 웃었다. 너는 안 원해. 회계팀의 지영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그 애는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 연회장에서 누군가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아마도 서연의 이모였을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놈. 조용히 해 여보.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제지했다. 마저 보게 해줘. 그리고 화면에는 이미 약혼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레스토랑, 촛불, 반지를 들고 한쪽 무릎을 꿇은 지훈. 서연 씨, 나와 결혼해줘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젊은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웨이터들은 샴페인을 날랐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의 내레이션 목소리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떨렸다. 저는 그가 제 왕자님이라고 아빠의 돈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장면들은 결혼 준비 과정을 보여주었다. 드레스 피팅, 메뉴 시식, 반지 선택, 그리고 동시에 지훈의 전화통화 녹음이 흘러나왔다. 네, 엄마, 다 괜찮아요. 아니요,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걸 물으신다면. 그냥 저한테 푹 빠졌어요. 물론 혼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어요. 그녀 아버지가 주장하셔서요. 뭐라고요? 네, 읽었어요. 읽었다고요. 불륜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10년이 지나면 공동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많이 모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울지 마세요. 서연이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가 흐느끼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이겨냈어요.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었니? 여자가 흐느끼며 말했다.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사랑했고 그가 변할 거라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희망했어요. 그녀는 몸을 펴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죠. 제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제가 그에게 역겨웠다는 바로 그 첫날 밤으로요. 화면에 결혼식 장면이 나타났다. 아름다운 예식, 수백 명의 하객, 꽃의 바다, 유명 디자이너의 호화로운 드레스를 입은 서연, 턱시도를 입은 지훈, 반지 교환, 서약, 키스. 서약할 때 그의 얼굴을 보세요. 서연이 제안했다. 그리고 정말로 확대했을 때 지훈이 신부를 보지 않고 그녀의 머리 너머 어딘가를 보고 기계적으로 신부의 말을 따라하고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건 카메라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의 순간이에요. 화면에서 지훈은 서연에게서 등을 돌리고 극도의 지루함을 표현하며 눈을 굴렸다. 옆에 서 있던 민수가 팔꿈치로 그를 찔렀고 지훈은 즉시 미소를 되찾았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서연이 잠시 멈췄다. 우리의 신혼 첫날 밤. 아니요, 걱정 마세요. 음란한 것은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신혼부부 스위트룸 문 밖에서 일어났던 일만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5성급 호텔 복도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시간은 새벽 2시. 지훈이 방에서 나와 주위를 살피며 나온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살금살금 다가가 아래로 내려간다. 다음 장면은 호텔 바에서 찍은 것이다. 지훈이 더블 위스키를 주문하고 휴대폰을 꺼낸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야. 아니, 다 괜찮아. 그녀는 자고 있어. 어땠냐고? 이 치료받는 것 같았어. 눈 감고 참았지. 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냥 너무 순진해서. 제대로 키스도 못해. 침대에서는 통나무 같아. 뭐라고? 사랑이 무슨 상관이야. 민수야? 내가 설명했잖아. 이건 비즈니스야. 순수한 비즈니스. 물론 갈게. 너희 어디야? 카지노로 갈게. 기다려. 녹화는 지훈이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타는 장면에서 끊겼다. 그는 새벽에 돌아왔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술에 취해 담배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행복해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바람 좀 쐬고 왔다고 말했죠. 저는 믿었어요. 순진한 바보는 믿었죠. 연회장에는 테이블 위 촛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아름은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식탁보 색깔이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마치 무언가에 머리를 맞은 것처럼 보였다. 지훈 자신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서연이 촬영 감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세요. 화면에는 바로 그 카지노 나이트클럽의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지훈이 친구들과 어떤 여자들과 함께 VIP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술병이 줄지어 있고 잿더리에는 시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신랑을 위하여 누군가 축배를 들었다. 지루해서 죽지 않도록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괜찮아. 지훈이 취한 듯 미소 지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 서연이는 착한 애야.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훌륭한 아내가 될 거야. 내가 돈 버는 동안 그녀는 집에서 된장찌개나 끓이겠지. A는? 어떤 금발 여자가 윙크했다. A는 신성한 거지. 지훈이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아내는 지위를 위해, A는 즐거움을 위해.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괜찮았어. 연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남자들 중 일부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여자들은 속삭였다. 서연의 아버지가 일어섰다. 서연아, 얘야,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우린 다 이해했어. 아니요, 아빠.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앉으세요. 이건 중요해요. 모두가 당신들이 모범적인 사위이자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봐야 해요. 노인은 마지못해 다시 앉았지만 그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이제 화면에는 가족 생활의 장면들이 나타났지만 다른 각도에서 제시되었다.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고 촛불을 켜는 모습. 시계는 저녁 8시, 9시, 10시를 가리켰다. 그녀는 차려진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고 촛불은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11시 반에 지훈이 도착했다. 미안, 일 때문에 늦었어. 그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던지듯 말했다. 배 안 고파. 부엌에서 뭐 좀 먹을게.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알아채지 못한 채 떠나갔다. 다른 에피소드. 서연이 병원에 있다. 옆에는 의사가 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6주 차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난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든다. 지훈 씨,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아니요. 전화로는 안 돼요. 제발 집으로 와줘요. 뭐라고요? 또 회의라고요? 하지만 이건 중요해요. 알았어요. 저녁에 봐요. 저녁에 그녀는 우리는 부모가 될 거예요. 라고 쓰인 케이크로 그를 맞이한다. 지우는 케이크를 보고 아내를 본다. 임신했어? 젠장, 시기가 안 좋은데.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가 아니라고. 서연이 눈을 내린다. 하지만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기뻐하지. 기뻐해. 지훈이 손을 흔든다. 단지 지금이 아닐 뿐이야. 그리고 좀 더 조심했어야지.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서연의 내레이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저는 그를 변명했어요. 그가 직장에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바뀔 거라고. 화면에 산부인과 장면이 나타났다.
갓 태어난 하윤이를 안고 있는 서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모습. 지훈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온다. 늦었어? 그가 묻는다. 이 시간 전에 나왔어요. 간호사가 대답한다. 건강한 딸이에요. 지훈이 침대로 다가가 딸을 본다. 안녕, 하윤아. 그는 별다른 열정 없이 말한다. 나랑은 안 닮았네. 엄마를 쏙 빼닮았어. 그리고 즉시 휴대폰을 꺼낸다.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바로요? 하지만 저 산부인과에 있는데요.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연회장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였다. 아마도 지훈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렇게 무정할 리가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자기 아이인데. 그러나 화면에는 이미 탐정이 입수한 개인기록 보관소의 새로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다. 지훈의 친구 중 한 명의 총각 파티. 남자들이 사우나에 모여 있다. 내 서연이는 어때? 누군가 묻는다. 괜찮아. 지훈이 증기를 내뿜는다. 딸 키우고 집안일하고 완벽한 아내지. 내가 말했잖아. 질투는 안 해? 왜 질투를 해? 난 조심하거든. 집에 제 시간에 들어가고 여자는 안 데려와. 다 교양 있게 해. 출장이나 점심시간에만 모두가 웃는다. 잘했어, 지훈아. 역시 아내는 집에, 애인은 도시에 둬야 한다는 말이 맞아. 단지 내 애인은 아직 임시야. 부서의 신입을 눈여겨보고 있어. 아름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와. 아름은 자기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다. 서연은 그것을 알아채고 비웃었다. 걱정 마, 자기야.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너 전에는 회계팀의 옥선, 법무팀의 일이나 홍보팀의 수진이 있었어. 난 그들 모두 알아. 탐정이 아주 꼼꼼하거든. 지훈이 움찔했다. 서연아, 그만해. 이건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거야. 고소해.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모든 증거가 있어. 사진, 비디오, 오디오 녹음, 증인 진술. 내 친구 민수 그나저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아주 말이 많아지더라고. 화면에는 그 사이 지훈과 어떤 변호사의 대화 녹음이 나타났다. 날짜로 보아 한 달 전이었다. 이혼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말한다. 비밀리에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 대답한다. 문제의 핵심이 뭔가요?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정확히는 10월에 10년이 되죠. 공동 자녀가 있고 공동 재산이 있어요. 아내는 일을 안 해요. 제가 유일한 부양자입니다. 알겠습니다. 혼전 계약서가 있나요? 있지만 조항이 하나 있어요. 요컨대 불륜이 입증되면 유책 배우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유책 배우자가 되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연회장에서 소란이 일었다. 쓰레기! 누군가 외쳤다. 파렴치한 놈. 다른 쪽에서 지지했다. 보안 요원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긴장했다. 그러나 서연은 손을 들어 침묵을 요구했다. 기다리세요. 아직 다 보신 게 아니에요. 그저께 찍은 마지막 녹화를 보여주세요. 화면에 호텔방이 나타났다. 지훈과 아름이 침대에 있다. 기념일에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알아? 지훈이 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모두 앞에서 그녀가 역겹다고, 신혼 첫날 밤부터 역겨웠다고 말할 거야. 아름이 킥킥거린다. 자기 정말 용감해. 그녀는? 그녀가 뭘 하겠어? 울면서 도망가겠지. 그녀는 여리고 상처받기 쉽고 공개적인 모욕을 견디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하객들은 법정에서 내가 결혼 생활에서 불행했다는 걸 증언해 줄 거야. 완벽한 계획이지. 완벽한 계획. 서연이 남편을 보며 반복했다. 단지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어, 여보. 나는 10년 전에는 정말 여리고 상처받기 쉬웠지만 당신과 함께한 10년의 삶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예를 들면 인내심, 침묵하고 기다리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찢어질 때 미소 짓는 능력을 말이야. 그녀는 창백해진 지훈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내가 우리 결혼이 가짜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 작년에 하윤이가 아팠을 때야. 기억나? 폐렴에 체온이 40도까지 올랐어. 의사들은 위독한 상태라고 했지. 지훈은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전화해서 와달라고 애원했어. 그런데 너는 뭐라고 대답했지? 투자자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있었어? 그녀가 손가락을 튕기자 화면에 새로운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볼링장, 부서 회식. 너는 스트라이크를 치고 웨이트리스들과 희롱하고 있었지. 네 딸이 죽어가고 있는 동안 서연의 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내를 껴안았지만 사위를 향한 그의 시선은 좋은 것을 예고하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어. 서연이 계속했다. 너는 그냥 나쁜 남편이 아니야. 너는 나쁜 아빠야. 그리고 그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녀는 테이블에서 물러나 모든 하객에게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망쳐버린 저녁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을 알기를 바랐어요. 나중에 뜬 소문이나 왜곡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변덕이나 신이시여 다른 남자 때문에 훌륭한 남편을 버렸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10년 동안 연기하고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저를 돈줄로 이용한 사람을 떠나는 겁니다. 서연아. 지훈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감히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위해 일하고 가족을 부양했는데 나를 위해? 서연이 웃었다. 지훈 씨, 당신 잊었나 본데. 이 모든 세월 동안 우리는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살았어. 아파트는 아버지가 사주셨고 차는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고 별장은 아버지가 지어주셨어. 심지어 회사에서 네 직책도 우리 결혼 선물이었지. 그런데 너는 뭘 했어? 아, 맞다. 너는 영웅적으로 월급을 애인들과 유흥했었지. 연회장에서 신경질적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상황의 부조리함을 견디지 못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지훈이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다 꾸민 거야. 이건 조작이야.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동정적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부모님도 등을 돌렸다. 강지훈 씨,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동철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공식적으로 제 소개를 하죠. 사설탐정 최동철입니다. 면허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모든 자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입니다. 공공장소의 감시 카메라, 녹화, 증인 진술, 공개된 출처의 데이터. 원하신다면 진위 증명과 함께 전체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그를 유령처럼 쳐다보았다. 당신이 나를 미행했어? 부인의 요청으로요. 그리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당신은 제 일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전혀 숨기지 않고 마치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죠. 왜냐하면 그는 내가 바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서연이 끼어들었다. 순진하고 잘 믿는 바보, 가족의 행복을 끝까지 믿을 바보. 그리고 그거 알아요? 그가 맞았어요. 저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바보에게도 인내의 한계는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빛나고 있는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마지막 자막을 보여주세요. 화면에는 환상 속의 가족 행복을 위해 수년간 모욕을 견디는 모든 여성들에게 바칩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그리고 서명은 강서연이 아닌 이서연이었다. 너 벌써. 지우는 말을 맺지 못했다. 아니요, 아직은 강서연이에요. 서연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 이혼 서류예요. 제 변호사님께서. 그녀는 먼 테이블에 앉아있는 중후한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당신의 서명만 남았어요. 서명 안에 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나는 당신의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계좌도 내 이름으로, 심지어 차도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등록하자고 주장했잖아요. 세금이 적다고. 하지만 당신, 여보, 10년 전에 시작했던 그대로 남게 될 거예요. 빚과 월세방과 함께. 빚이라니 무슨 소리야. 지훈이 가능했다면 더욱 창백해졌다. 그게 말이죠. 서연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아름이랑 즐기는 동안 내가 당신의 재정 상황을 좀 파헤쳐봤어요. 알고 보니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무엇에 썼을까 궁금하네. 애인들 선물 사주느라? 아니면 카지노에서 잃었나? 뭐, 상관없어. 중요한 건 다른 거야. 대출은 당신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나는 보증인이 아니야. 그러니 전 부사장 월급으로 직접 갚아야 할 거야. 전 부사장이라니 무슨 뜻이야. 지훈이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그건 말이다. 서연의 아버지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월요일부터 너는 회사 윤리 규정 위반으로 해고야. 궁금하다면. 직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부하 직원과 관계를 맺었지.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엄격한 규칙이 있어. 노인이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섰다. 지훈아, 나는 항상 네가 내 딸과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의심했지만
내가 틀렸기를 바랐다. 시간이 지나면 네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녀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친절하고 충실한 아이인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기생충이야. 내 딸이 마침내 너에게서 벗어나게 되어 기쁘다. 이건 음모야. 지우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날뛰었다. 너희 모두 나를 상대로 음모를 꾸몄어. 민수야. 그는 친구를 향해 돌아섰다. 그들에게 말해줘.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민수는 눈을 피했다. 미안하다, 지훈아. 하지만 나도 다 듣고 봤어. 내 잘못이야. 배신자. 아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배신자는 너야. 아내를 배신하고 딸을 배신하고 너를 믿었던 모든 사람을 배신했어. 그는 일어섰다. 이사님,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지훈의 행각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수 씨.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름이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나 출구로 향하려 했지만 서연이 그녀를 불렀다. 아름 씨, 잠시만요. 당신도 이걸 들어야 해요. 여자는 뱀 앞에 토끼처럼 얼어붙었다. 다시 앉으세요.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연의 마지막 말과 함께 화면에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다. 이틀 전의 녹화 영상이었다. 지훈이 같은 호텔에 있지만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아름이는 어쩌고? 낯선 여자가 묻는다. 아름? 지훈이 웃는다. 그 애는 이제 질렸어. 징징대기만 하는 멍청한 달기야. 언제 이혼할 거냐? 언제 결혼할 거냐? 당분간 이용하다가 두고 봐야지. 어쩌면 널 비서로 채용할지도. 카메라가 그가 새 애인을 껴안는 모습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아름은 억눌린 흐느낌을 터뜨리며 연회장을 뛰쳐나갔고 얼굴에 번진 마스카라를 닦으며 달려갔다. 문제 하나 줄었네.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좀 안쓰럽긴 해. 그는 정말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 믿었거든. 지우는 연회장 한가운데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의 모든 계획,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서연아. 그는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단둘이 얘기 좀 하자.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감히.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감히 딸을 방패막이로 삼지 마. 넌 학교 발표회에 한 번도 온 적 없고 숙제를 도와준 적도 없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도 모르잖아. 네가 무슨 아빠야?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이 연극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바로 여기서 증인들 앞에서 울려 퍼지길 바랐어요. 나중에 제가 무고한 사람을 중상했다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해, 거짓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모든 여성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기를 바라며 축배를 들고 싶습니다. 진실을 위하여 그것이 아무리 쓰라릴지라도 하객들은 머뭇거리며 잔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본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잠깐만요. 서연이 자신의 잔을 내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10년은 650일이고 그 거의 모든 날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촬영 감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상영하세요. 제3장 한사기의 연대기. 화면에 새로운 제목이 나타났고 이미 출구로 향하던 지훈이 얼어붙었다. 너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어? 그가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전부는 아니에요. 서연은 스크린 맞은편에 특별히 설치된 의자에 앉았다. 가장 대표적인 순간들만요. 앉으세요, 여보. 이것은 당신과도 관련이 있어요. 화면에는 그들의 결혼 2주년 기념일 장면이 나타났다. 아늑한 레스토랑, 촛불,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남편에게 선물을 건넨다. 고급 스위스, 시계예요. 그녀가 영상에서 설명한다. 당신이 원했던 브랜드로요. 지훈이 상자를 풀고 카메라가 그의 실망한 얼굴을 포착한다. 고마워. 그는 의례적으로 말하고 즉시 선물을 옆으로 치워둔다. 당신은 나에게 뭘 줄 거예요? 영상 속 서연이 묻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다. 아, 맞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낸다. 여기, 받아. 서연이 열자 안에는 요리 강좌 수강증이 들어있다. 더 잘 요리하라고. 지훈이 휴대폰에 코를 밟고 설명한다. 서연의 얼굴에 순간 고통이 스치지만 그녀는 재빨리 미소를 띈다. 고마워요, 여보. 실용적이네요.
그 시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서연이 연회장에 물었다. 500만 원이었어요. 월급에서 반년을 모았는데 그는 일주일 만에 팔아버렸죠. 우연히 전당포에서 그걸 보고 알게 됐어요. 연회장에서 누군가 분노의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계속 보세요. 화면에는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흘러나왔다. 서연이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태블릿을 준다. 한 달 후 그녀는 그것의 판매 영수증을 발견한다. 서연이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을 산다. 지우는 그것을 돈으로 바꾼다. 서연이 파리로의 낭만적인 여행을 계획한다. 지우는 마지막 순간에 이를 핑계로 취소하고 애인과 태국으로 간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물도 돈도 아니에요. 그가 우리 딸에게 어떻게 거짓말했는지가요. 화면에 4년 전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어린 하윤이가 창가에 앉아 이마를 유리에 대고 있다. 엄마, 아빠가 내 발표회에 올까? 그녀가 묻는다. 물론이지 아가.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약속했어. 다음 장면. 유치원 강당. 눈송이 의상을 입은 하윤이가 무대 뒤에서 아빠를 찾으며 내다본다. 서연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첫 줄에 앉아 있다. 옆자리는 비어 있다. 소녀는 무대에 나오지만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하다.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어머니에게 달려간다. 아빠가 안 왔어. 그는 일 때문에 늦었단다 얘야. 그는 항상 늦어. 하윤이가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는다. 아빠는 실제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연이 손가락을 튕기자 화면에 새로운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볼링장에서의 회식. 지훈이 어떤 빨간 머리 여자와 껴안고 스트라이크를 친다. 녹화 시간은 하윤이가 공연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저는 그때 아직도 그를 믿었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딸을 위로하고 변명을 만들어냈죠. 아빠는 아주 바쁘셔.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윤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지훈의 어머니가 흐느꼈다. 하윤아, 내 손녀. 지훈의 아버지가 일어섰다. 아들아, 이게 사실이냐? 내 딸 발표회에 안 갔다고? 지훈이 쏘아붙였다. 당신들이 뭘 알아? 나에겐 일과 경력이 있어. 돈을 벌고 있었다고. 돈? 장인이 비웃었다. 무슨 돈? 지훈아, 너는 내 회사에서 부사장 월급을 받았어. 나쁘지 않은 월급이었지만 수억은 아니었지.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어? 가족을 위해? 아니면 이런데? 화면에는 영수증과 명세서 모음이 나타났다. 레스토랑, 보석가게, 부티크, 다이아몬드 귀걸이 150만 원. 누구한테 줬을까? 서연아, 네가 받았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까르띠에 팔찌 200만 원. 이것도 내 것이 아니지. 몰디브 2인 여행 500만 원. 네가 하윤이랑 부산 부모님 댁에 가 있는 동안. 이게 다 어디서 났어? 지훈이 창백해졌다. 내 물건을 뒤졌어? 아니 여보. 서연이 미소 지었다. 뒤지지 않았어. 그냥 우리 회계 담당자에게 회사 카드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야. 네가 많은 구매를 접대비로 처리했잖아. 아주 편리하지. 회사가 내 애인들 선물을 사주는 거니까. 서연의 아버지가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래서 회사 돈이 거기로 갔구나. 우리는 그게 고객들과의 비즈니스 런치인 줄 알았는데 기술적으로는 비즈니스 런치였죠.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단지 고객들이 20대 에스코트 에이전시 모델들이었을 뿐. 화면에는 그 사이 7년 전의 장면이 나타났다. 서연의 생일, 그녀는 30살이 되었다. 집은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고 축제 식탁이 차려져 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어린 하윤이가 묻는다. 곧 오실 거야. 서연이 대답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희망이 없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간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본다. 마침내 서연은 남편 없이 케이크를 자른다. 밤 11시. 손님들이 이미 떠난 후에 지훈이 나타난다. 술에 취해 옷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다. 생일 축하해. 그가 중얼거리며 주유소에서 산 것이 분명한 시든 장미를 건넨다.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서연은 말없이 장미를 받는다. 하윤이가 너를 기다렸어. 울었어. 그럼 깨워. 지훈이 냉장고로 향한다. 먹을 거 없어? 그냥 뒀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술 취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 아이에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제가 뭘 찾았는지 아세요? 여기요. 화면에 소셜미디어 사진이 나타났다. 지훈이 나이트클럽에서 2명의 금발 여성과 껴안고 있다.
캡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보스의 승진을 축하하며. 날짜. 서연의 생일. 그 승진은 그나저나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서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지우는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그것을 축하했죠. 이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화면에는 놓친 명절, 잊어버린 기념일, 무시된 가족 행사의 연대기가 흘러나왔다. 하윤이의 초등학교 첫날, 지우는 친구들과 낚시 중, 서연의 MBA 과정 졸업식, 지우는 출장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애인과 소치로 여행을 간 것이었다. 서연 부모님의 금혼식, 지우는 아팠지만 같은 날 저녁 카지노에서 목격되었다. 그리고 우리 5주년 기념일, 기억나요? 서연이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제가 베네치아 여행을 계획했어요. 영화에서처럼 곤돌라를 타는 꿈을 꿨죠. 호텔을 예약하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했죠? 화면에 전화통화 녹음이 나타났다. 서연아, 들어봐. 나 여기서 긴급 상황이 생겼어. 중국인들이 오는데 큰 계약이야. 너 혼자 가. 응? 아니면 친구랑 가든지. 내가 비용은 낼게. 하지만 지훈 씨, 우리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축하하면 되지. 삐칠 어린애도 아니고. 다음 장면. 서연이 베네치아 곤돌라에 혼자 있다. 얼굴에는 슬픈 미소가 번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모스크바 레스토랑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이 나온다. 지훈이 중국 대표단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그의 무릎에 앉아있는 키 큰 통역사와 함께 있다. 그나저나 중국인들에 대해서 말인데 서연이 손가락을 튕겼다. 네가 500억 원에 체결했다는 그 큰 계약 기억나? 연회장에는 회사 직원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어요. 계약은 실제로 있었지만 지훈이 아니라 옆 부서의 박 씨가 서명했더군요. 지훈은 그냥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챘을 뿐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처럼. 화면에 문서,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가 나타났다. 작성자 이름 보이세요? 김은영, 박민수, 최지연. 이제 이 프로젝트들을 경영진에게 누가 발표했는지 보세요. 다음 장면들은 지훈이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너스와 칭찬을 받는 모습이었다. 그는 돈만 훔친 게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는 다른 사람의 노동,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성과를 훔쳤어요. 그들의 개발품을 가로채서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직원들을 회사에서 내쫓았을까요? 연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내가 해고됐구나. 누군가 외쳤다. 그는 내 아이디어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자기가 그걸 실현했어. 나도 그래. 다른 목소리가 이어받았다. 이제 다 알겠네. 지훈은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가로막았다. 지훈아, 이게 사실이냐? 네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아버지, 이건 비즈니스예요. 지훈이 쏘아붙였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강한 자라고? 노인 강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들아,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다. 그런데 너는? 너는 그냥 도둑이야. 비싼 정장을 입은 좀도둑. 지훈의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는 너에게 정직을 가르쳤는데. 정직이요? 지훈이 히스테리하게 웃었다. 무슨 정직이요? 당신들이 평생 나에게 말했잖아요. 계산적으로 결혼해라. 이익을 생각해라. 부모님 탓하지 마.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분들은 너를 위해 최선을 원하셨어. 그래. 네가 부유한 사람의 딸과 결혼했을 때 기뻐하셨지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믿으셨어. 나는 네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우리 지훈이가 너무 사랑에 빠져서 신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죄송해요, 어머님. 당신은 잘못이 없으세요. 당신도 그의 거짓말의 희생자이신 거예요. 노부인은 눈물 사이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화면에는 그 사이 새로운 장면들이 나타났다. 5년 전 크리스마스. 서연과 하윤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쿠키를 굽고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아빠한테는 뭘 선물할까? 소녀가 묻는다. 아빠? 서연이 순간 당황한다. 아, 우리 아빠한테 카드 그려줄까? 하윤이가 정성스럽게 아빠에게 손이가 사랑해요 라고 쓴다. 저녁에 가족이 트리 옆에 모인다. 하윤이가 아버지에게 카드를 건넨다. 아빠,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그렸어요. 지훈이 카드를 받고 훑어본다. 고마워.
그리고 옆으로 치워둔다. 아빠 마음에 들어요? 하윤이가 그의 눈을 들여다본다. 뭐? 아, 응, 물론이지. 아주 귀엽네. 그는 이미 휴대폰에 코를 밟고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다. 서연은 딸의 눈에서 빛이 꺼지는 것을 본다. 그 카드는 아직도 그의 사무실에 있어요. 갑자기 직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쓰레기통에요. 지난주에 보고서 때문에 들어갔을 때 봤어요. 사실은 연회장에 남아 기둥 뒤에 숨어있던 하윤이가 흐느꼈다. 서연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아가, 왜 여기 있니? 할머니 댁에 가라고 했잖아. 나 엄마 아빠 파티 보고 싶었어요. 소녀가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서연이 딸을 꽉 껴안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얘야. 때로는 어른들이 사랑하는 법을 몰라. 하지만 나는 너를 세상에서 무엇보다 사랑해. 감동적이네. 지훈이 비꼬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딸을 아빠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있어? 나? 서연이 하윤이를 놓지 않은 채 몸을 폈다. 나는 10년 동안 그녀 앞에서 너를 변명했어. 아빠가 왜 안 왔는지, 왜 전화 안 했는지, 왜 잊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냈지. 그녀가 학교 장문 나의 가족에서 뭐라고 썼는지 알아? 선생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나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있다. 엄마는 항상 옆에 있지만 아빠는 직장에서 산다. 아마 집보다 그곳이 더 재미있나 보다. 9살이야, 지훈아. 아이가 9살인데 아빠가 가족이 아닌 다른 무엇이든 선택한다는 것을 이미 이해했어. 화면에 새로운 장면들이 나타났다. 날짜로 보아 아주 최근의 것이었다. 지훈이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자기야 물론 보자. 뭐 안 해? 그녀는 신경 안 써. 곧 이혼할 거야. 약속해. 딸은? 뭐? 양육비는 내야겠지. 괜찮아. 대신 자유로워질 거야. 카메라는 유리문을 통해 촬영하고 있었다. 아마도 사무실 감시 시스템의 녹화 영상일 것이다. 하지만 소리는 선명했다. 아마 탐정이 특수장비를 사용했을 것이다. 웃긴 게 뭔지 알아? 녹화에서 지훈이 계속한다. 그녀는 아직도 내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생각해. 믿는다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순진한 바보야. 순진한 바보. 서연이 반복했다. 그가 맞아요.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좋은 아내, 자상한 엄마가 되면 그가 알아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렴, 아가. 영화는 거의 끝났어. 소녀는 마지못해 서연의 부모님 테이블로 갔고 할머니가 즉시 그녀를 껴안았다. 그래서 서연이 계속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하지만 지훈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참았고 침묵했고 저를 함부로 대하게 둔 바보였어요. 화면에 3년 전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회사 신년 회식. 이미 상당히 취한 지훈이 동료들 사이에 서 있다. 내 여자를 어떻게 길들였는지 알아? 그냥 꽃, 사탕, 씨 같은 거.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러다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면 끝이야. 평생 공짜 하녀가 생기는 거지. 남자들은 웃고 누군가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에이, 괜찮아. 지훈이 한 잔 더 따른다. 다들 그렇게 해.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아내는 집을 위해, 애인은 즐거움을 위해. 고전이지. 들키면 어떡해? 누군가 묻는다. 서연이가? 그녀는 조용해. 자기 자리를 알지? 집, 아이, 된장찌개 같은 거. 완벽한 아내라니까. 완벽한 아내. 서연이 비웃었다. 남편이 즐기는 동안 이 완벽한 아내는 뭘 했을까요? 공부했어요. MBA를 땄고 재무관리 과정을 수료했고 심리학, 심지어 법률 기초도 공부했어요. 책을 읽고 발전하고 딸을 키웠죠.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제 졸업장과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받은 입사 제안서들이고요. 국제회사의 개발이사, 투자펀드의 재무 컨설턴트, 비즈니스 스쿨의 강사. 제가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지훈 씨가 왜 이래야 해? 내가 가족을 부양하잖아. 집에 있어 아이나 돌봐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바보처럼 집에 있었어요. 그게 옳다고 경력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거 알아요? 가족은 정말 더 중요해요. 단지 우리에게는 가족이 없었을 뿐이에요. 제가 행복한 아내 역할을 하는 1인극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지우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에서 저와 하윤이는 귀찮은 필요하기였어요.
화면에 이 장의 마지막 장면들이 나타났다. 10년간의 순간들을 편집한 영상. 서연이 저녁을 준비한다. 지우는 오지 않는다. 서연이 창가에서 기다린다. 지우는 늦는다고 전화한다. 서연이 우는 하윤이를 재운다. 지우는 어딘가에서 즐기고 있다. 서연이 혼자 학부모 회의에 가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혼자 의사에게 가고, 유치원 축제에 혼자 간다. 둘이 함께한 10년의 외로움. 그녀가 설명했다.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익숙해졌어요. 기다리는 것을 멈췄고, 희망하는 것을 멈췄죠. 그리고 3개월 전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저는 고통이 아닌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침내 떠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강력하고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그냥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었잖아. 지훈이 소리쳤다. 왜 이 모든 서커스를 벌여? 그럴 수도 있었지. 서연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랬다면 너는 나를 불륜을 상상하는 히스테리 환자로 몰았을 거야.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했을 거고 아이 양육권 재판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 네가 변호사들과 상담한 거 알아. 나를 부적격한 엄마로 만들 계획도 알고 있어. 지훈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거기서. 서연이 최동철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 사무실에 친구가 있으면 아주 유용해. 그들은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러니 그래 여보. 그녀는 일어나 어깨를 폈다. 네가 말한 그 서커스는 모두가 진실을 보고 네가 나를 중상할 기회가 없도록 하윤이가 자랐을 때 엄마가 미쳐서 변덕으로 아빠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어. 그녀의 엄마는 그냥 거짓 속에서 사는 것에 지쳤을 뿐이야. 서연은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마지막 장이 남았어요.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장이죠.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에 대해서요. 화면에는 에필로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그리고 서연은 연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귀한 손님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저녁이었을 거라는 걸 알지만 때로는 진실이 편안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치유가 시작되기 위해 종기를 터뜨려야 합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쥔 채 서 있는 지훈을 보았다. 그리고 그거 알아. 지훈아? 나는 너에게 악의를 품지 않아. 정말이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를 강하게 사랑해주고 네가 나에게 준 만큼의 고통을 줄 여자를 만나길 바라. 왜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그녀의 등 뒤 스크린이 마지막으로 불타올랐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불타버린 사랑의 잿더미에서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 한 문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모든 줄을 읽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 있었다. 혼전 계약서라는 제목과 10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 문서 기억나? 지훈아. 서연이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너는 서명하기 싫어했잖아. 이건 불신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류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한바탕 소동을 피웠지. 지훈은 침묵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 기억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주장하셨지.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지만 그래도 해두자고. 그래서 너는 서명했어. 그나저나 읽지도 않고 말이야.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큰 실수였어 여보. 서명하는 것은 항상 읽어야 해. 화면의 카메라가 천천히 텍스트를 따라 움직이며 핵심 조항들을 비췄다. 제7조. 서연이 소리내어 읽었다. 한쪽 당사자의 불륜이 입증될 경우 유책 배우자는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다음에는 신체적 친밀감에서부터 정서적 유대감에 이르기까지 불륜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의 긴 목록이 이어졌다. 제8조. 불륜을 사유로 이혼할 경우 유책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우는 신음과 같은 억눌린 소리를 냈다. 제9조. 결혼 중 제3자에게 증여된 500만 원 이상의 모든 선물은 가족 예산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연회장에서 누군가 액수를 계산하는 듯 휘파람을 불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별첨을 보세요. 이혼 시 각 당사자에게 남는 재산 목록. 화면에는 목록이 나타났다. 서연 명의의 아파트, 그녀 부모님의 별장, 그녀 명의의 계좌. 그리고 너에게 남는 건 뭐지? 지훈아? 어디 보자. 아, 여기 내 지분이 있네. 미래 비전에. 내 첫 사업 기억나? 망했던 바로 그거. 지훈이 움찔했다. 거긴 빚밖에 없어. 바로 그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3억 원의 빚이지.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셔서 네가 갚지 않았던.
하지만 법적으로 빚은 회사에 남아있었고 이제 그 회사는 모든 채무와 함께 다시 내 것이야.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이건 사기야. 아니 여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건 법이야. 네가 직접 이 계약서에 서명했어. 공증까지 받았다고. 그나저나. 그녀는 먼 테이블의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소개할게요. 제 변호사. 김성호 변호사님.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가사법 전문가 중 한 분이시죠. 비싼 정장을 입은 중후한 남자가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모든 분들께 확신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문서는 흠잡을 데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허점은 없습니다. 화면에는 그 사이 새로운 장면, 은행 거래 명세서가 나타났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서연이 계속했다. 네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비웠던 우리 공동 계좌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 숫자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달렸다. 수천만, 수억 원의 이체 내역. 역의 계좌라니 지훈아 진심이야?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님, 이혼 시 재산 은닉에 대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가족법 제115조에 따르면 재산 은닉은 자금 반환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됩니다. 게다가 사기죄로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식탁보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나는 착하잖아. 서연이 핸드백에서 폴더를 꺼냈다. 여기 이혼 서류야. 지금 증인들 앞에서 서명하면 나는 역의 계좌에 대해 잊어줄게.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될 거야. 그녀는 남편 앞 테이블에 서류를 놓았다. 선택해. 5분 줄게. 서연아, 얘기 좀 하자.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감히.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감히 딸을 방패막이로 삼지 마. 그녀가 아플 때 너는 어디 있었어? 밤에 울 때? 아빠가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는 어디 있었어,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지훈은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인정해. 하지만 기회를 줘. 기회? 서연이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10년 동안 기회를 줬어. 매일이 기회였어. 모든 사랑해가 기회였어. 너를 기다리며 식어갔던 모든 저녁 식사가 기회였어.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내가 몇 번이나 떠나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짐을 쌌는지 알아? 하지만 가족을 위해, 딸을 위해, 네가 변할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위해 남았어. 화면에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다. 심리학자 사무실의 서연. 이건 2년 전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저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문제가 저에게 있다고, 제가 충분히 좋은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상담 녹음. 서연 씨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계속 늦고 짜증을 내요. 어쩌면 제가 충분히 흥미롭지 않은 걸까요? 심리학자의 목소리. 남편은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게 괜찮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믿나요? 저는 믿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가족과 딸이 있잖아요. 몇 번의 상담 후에 심리학자가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서연이 연회장에 물었다. 제가 학대적인 관계에 있고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폭력의 한 형태이며 끊임없는 불륜도 폭력이라고요. 그녀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다. 너는 10년 동안 내가 편집증 환자라고,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낸다고 나를 설득했어. 그러는 동안 너는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다. 연도별 불륜 횟수, 결혼 첫 해, 확인된 관계 3건, 둘째 해 5건, 10년째에는 수십 건에 달했다. 10년 동안 54명의 여자, 지훈아, 이건 1년에 5명 이상, 거의 2개월에 1명꼴이야. 연회장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지훈의 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맙소사, 우리가 뭘 키운 거지. 아버지는 턱을 꽉 다문 채 아들을 쳐다볼 수 없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서연이 계속했다. 저는 그 여자들 모두가 안쓰러워요. 대부분은 그가 결혼한 줄 몰랐어요. 그는 독신, 이혼남, 사별남, 무엇이든 다 말했지만 남편이자 아빠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죠. 화면에 몇몇 여성들의 증언이 나타났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이혼 중이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출산 중 사망했다고 했어요. 제가 평생의 사랑이라고 맹세했어요. 사업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나저나 아름이가 돌아왔네요. 서연이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아니네, 아쉽다.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화면에 일주일 전 녹화 영상이 나타났다. 지훈이 보석 가게에서 반지를 고르고 있다. 특별한 여성을 위한 거예요. 그가 점원에게 말한다. 프러포즈하고 싶어요. 정말 낭만적이네요. 여직원이 감탄한다. 그녀는 분명히 승낙할 거예요. 지훈이 미소 짓는다. 그러길 바라요. 물론 먼저 아내와 이혼해야 하지만. 그는 웃고 점원도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모른 채 함께 웃는다. 그러다 장면이 바뀐다. 지훈이 같은 가게에 있지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 20대 초반의 흑발 여성. 이거 껴봐. 그가 바로 그 반지를 건네며 말한다. 너한테 잘 어울려. 여자가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그의 목에 매달린다. 그는 아름이를 위해 반지를 사고 3일 후에 다른 여자에게 선물했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그런 사랑이었죠.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아름이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찾은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환상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고 계속 믿었겠죠. 화면의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자기야, 보고 싶어. 나도, 자기야. 이 닭 같은 여자가 또 잔소리야. 언제 이혼할 거야? 곧 10주년 후에. 딸은?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거지. 아직 연회장에 있던 하윤이가 다시 흐느꼈다. 할아버지가 그녀를 껴안았지만 소녀는 뿌리치고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빠, 이게 사실이야?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지훈은 마치 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하윤아, 아가, 그렇지 않아. 거짓말하지 마. 소녀가 발을 굴렀다. 나 다 들었어. 아빠는 나를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상관이야인 거야.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서연이 딸에게 달려갔다. 쉿! 얘야! 쉿! 엄마, 왜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아가. 그냥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몰라.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윤아, 나. 지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소녀는 어머니 뒤로 숨었다. 오지 마. 아빠는 나빠.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그녀가 눈물 사이로 외쳤다. 나는 더 이상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지 않아. 그 말들은 지훈 안에 무언가를 부서뜨린 것 같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연회장에는 아이의 흐느낌만이 들리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여기 서류야. 서연이 다시 서류를 가리켰다. 서명해. 하윤이는 피곤해. 집에 가야 해.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딸과의 면회는? 그건 법원이 결정할 겁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상황과 아이의 의견을 고려할 때 면회는 제한적이고 감독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하에? 당신은 체계적으로 부모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게다가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도 있고요. 법원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하자고?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우리 둘 다 30대 후반이야.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어. 서명해. 그가 서류 위로 몸을 숙였을 때 화면의 마지막 장면들이 나타났다. 놀이터에서 웃으며 그네를 타는 서연과 하윤. 노트북 앞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서연. 자신감 있고 전문적인 모습으로 면접을 보는 서연. 입사 제안을 받고 기뻐하며 딸을 껴안는 서연. 이건 지난 3개월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오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직장을 구했어요. 국제회사의 개발 이사가 될 거예요. 하윤이는 새 집 근처에 좋은 학교에 등록했어요. 네, 우리 이사 가요. 지훈이 움찔했다. 어디로? 네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멀지 않아. 하윤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너와도 법원이 허락하고 네가 적절하게 행동한다면. 지훈은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고 펜을 던졌다. 만족해? 가족을 파괴했어. 나?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가 파괴했다고? 지훈아, 가족은 없었어. 내가 혼자 유지하던 환상만 있었지. 그리고 너는 그냥 내 사랑에 기생했을 뿐이야. 그녀는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변호사님, 처리해주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사님, 상호 합의와 혼전 계약서가 있으면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달. 지훈이 반복했다. 10년. 그리고 이혼에 한 달.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밌죠? 그렇죠? 쌓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죠.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망쳐버린 저녁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공식적인 부분은 끝났습니다. 남고 싶으신 분은 환영합니다. 저녁 식사는 지불되었습니다. 떠나고 싶으신 분은 이 힘든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고 누군가는 서연에게 다가와 지지의 말을 건넸다. 부모님은 딸을 껴안았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에 눈물을 닦았다. 시아버지는 한 점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서연아,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는 몰랐다. 알아요, 아버님. 서연이 노부부에게 다가갔다. 두 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집에 환영받는 손님이 되실 거예요. 하윤이가 두 분을 사랑해요. 두 분은 그녀의 할머니 할아버지세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을 가리켰다. 그건 그의 선택이에요.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성인이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녀는 하윤이의 손을 잡았다. 가자. 아가, 우리 집에 갈 시간이야.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사는 거야? 소녀가 물었다. 얘야.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잘 해낼 거야, 그렇지?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강아지 키워도 돼? 아빠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서연이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내일 당장 보호소에 가서 고르자. 그들이 출구로 향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서연을 불렀다. 이사님 차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최동철이 그녀의 코트를 들고 출구에 서 있었다. 늦은 저녁인데 혹시 모르니까요. 서연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동철 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는 그녀가 코트를 입는 것을 도왔다. 그의 손이 잠시 그녀의 어깨에 머물렀다.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여성이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냥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그는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최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가요? 하윤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탐정을 바라보았다. 최 아저씨는 우리를 차까지 바래다 주실 거야. 서연이 설명했다. 친구거든. 좋은 친구예요. 딸은 멈추지 않았다. 최동철이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단다. 하윤아. 네. 엄마는 좋은 친구들만 사귈 자격이 있어. 소녀는 생각에 잠겼다. 체스 둘 줄 알아요? 아빠는 못 뒀는데. 둘 줄 알아. 최동철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기꺼이 가르쳐 줄게. 하윤이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 그래도 돼요? 서연은 당황하며 탐정을 보고 딸을 보았다. 두고 보자, 아가. 먼저 새 집에 적응부터 하자. 그들은 이미 차가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갔다. 최동철은 하윤이가 차에 오르는 것을 돕고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무엇이든 필요하면. 어떤 도움이든. 제 번호 아시죠? 고마워요, 동철 씨.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필요 이상으로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당신은 해냈을 거예요, 서연 씨.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는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왔다. 새 직장에서 행운을 빌어요. 그들은 진짜 보석을 얻은 거예요. 서연이 당황했다. 과찬이세요? 전혀요. 그는 문을 닫았다. 자신과 하윤이를 잘 돌보세요. 또 만나요. 차가 출발했고 서연은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돌아보았다. 밝은 창문 너머로 손님들의 실루엣, 웨이터들의 분주함이 보였다. 어딘가에 그녀의 전 남편, 그녀가 10년의 삶을 바쳤던 남자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슬픔이 아닌 안도감을 느꼈다. 엄마, 울어? 하윤이가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발견했다. 아니, 아가. 서연이 눈을 닦았다. 이건 기쁨의 눈물이야. 우리는 자유로워. 자유롭다는 건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거지. 서연이 딸을 껴안았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짓말 없이 꾸밈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이야.
강아지랑도, 강아지랑도. 서연이 웃었다. 공원을 지나가며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피곤하지만 평온한,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하윤아,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때로는 끝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때로는 동화에서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해. 동화에서처럼. 단지 이건 우리 동화고 결말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하윤이가 어머니에게 기댔다. 행복한 결말이었으면 좋겠어. 반드시 그럴 거야. 서연이 창밖의 밤도시를 보며 약속했다. 반드시. 에필로그. 3개월 후. 화창한 토요일 아침. 서연은 새집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과 노트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옆에는 하윤이가 라이라고 이름 붙인 레브라도와 무언가에 혼혈인 큰 갈색개가 누워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업무 이메일, 그래프,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새로운 직책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했지만 서연은 매 순간을 즐겼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월급을 받고 있었다. 엄마, 보세요. 하윤이가 테라스로 뛰쳐나왔다. 라이가 손주는 법을 배웠어요. 소녀는 반려동물의 새로운 재주를 선보였고 서연은 박수를 쳤다. 잘했어. 둘 다 잘했어. 최 아저씨 오늘 오세요? 하윤이가 물었다. 체스 가르쳐주기로 약속했는데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점심 먹고 오실 거야. 하지만 먼저 숙제부터. 알았지? 알았어요. 하윤이가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갔고 라이가 뒤따랐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의 메시지였다. 너 어제 지훈 씨 봤어? 끔찍해 보이더라. 서연이 답장을 입력했다.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은 내 알바 아니야. 다음 메시지. 다른 회사에서도 해고됐다고 하더라. 그리고 아름이도 그를 떠났대.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치웠다. 지훈은 과거에 남았고 그녀는 그 과거를 현재로 끌어올 생각이 없었다.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내가 열게! 하윤이가 외쳤다. 그리고 잠시 후 최동철이 체스판을 겨드랑이에 끼고 들꽃 한 다발을 들고 테라스에 나타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약간 어색하게 꽃을 건넸다. 이건 당신과 하윤이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냈다. 하윤이를 위한 거고 고마워요. 커피 드실래요? 좋죠. 그들은 하윤이가 거실에서 체스를 놓는 동안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새 직장은 어때요? 최동철이 물었다.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당신은 항상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단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을 뿐이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서연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슴의 두근거림을 느꼈다. 동철 씨, 저는 알아요. 그가 그녀의 손을 덮었다. 너무 일러요. 이해해요. 그냥 알아주세요. 저는 서두르지 않아요. 최 아저씨. 하윤이가 집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체스 준비됐어요. 오세요. 최동철이 일어섰다. 가고 있어 챔피언. 서연 씨, 같이 하실래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갈게요. 이메일 몇 개만 보내고요. 서연은 키 큰 남자가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새로운 관계를 생각하기에는 일렀다.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동화 속 왕자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딸과 일과 친구들과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줄 남자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거짓말도 환상도 꾸밈도 없는 삶. 그냥 정직하고 진실된 그녀 자신의 삶.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